여러분, 지금 중동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현실부터 30년 보수 텃밭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지각 변동, 그리고 서울 한복판 반포에서 적발된 충격적인 부동산 카르텔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주유소 가셔서 기름 넣으시면 체감되실 겁니다. 아, 기름값이 왜 이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길목이 막히니까 국제 유가가 치솟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3월 석유류 가격. 전년 대비 9.9% 상승. 에너지 물가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이 오르고 물건 만드는 비용이 오르고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 오릅니다. 실제로 3월 공업제품 소비자 물가지수가 118.80. 이것도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 유상대 부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4월 이후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OECD는 한국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올렸고 해외 투자은행 8곳은 물가 상승률을 2.4%에서 3%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후 종전 기대감에 1,500원대로 잠시 내려왔지만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2차 물가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수입 원자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모든 품목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뜁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가 더 이상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동의 미사일이 한국의 장바구니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63 지방선거.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이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대구가 왜 뜨거운지 먼저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995년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30년 8번의 시장 선거에서 대구는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의 당선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직선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표가 갈렸던 딱 한 번을 제외하면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언제나 보수당 몰표. 그래서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등판시켰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12분 만에 만장일치 단수공천. 당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대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몇 안 되는 민주당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 행보가 파격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고 대구 컨벤션 센터에 박정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보수의 유산을 정면으로 껴안는 전략입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산다. 이것이 김부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냐?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후보 내정설, 원칙 없는 컷오프, 가처분 소송까지 나오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돌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출신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대구 정치권의 지진이 난 수준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설마 대구에서 지겠느냐, 후보가 한 명으로 정리되면 금방 뒤집는다고 합니다. 30년 텃밭에 대한 자신감이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꽤 앞서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6월 3일. 과연 대구에서 역사상 첫 민주당 시장이 탄생할까요? 아니면 30년 보수 텃밭이 지켜질까요? 2달 뒤가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죠. 그런데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중개 카르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반포 일대 77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모아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에 가입하려면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천만 원. 가입하지 않으면 공동중개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회원끼리만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비회원과 거래한 회원에게는 자격 박탈, 명단 배포 같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동네에서 집을 사고 팔려면 이 카르텔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물 정보가 독점되니까 중개 수수료가 올라가고 결국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적발 사례로 보고 있고 서울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도 비슷한 카르텔이 적발돼서 35명이 검거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인 시대에 중개시장마저 담합과 카르텔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현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3가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한국의 물가를 흔들고 있고 그 경제적 고통은 정치 지형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30년 철옹성 대구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비자 모르게 카르텔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정치, 부동산 3가지가 전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지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